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열차가 있습니다. 과거 전국을 누비면서 서민들의 두 발이 되어준 통일호. 통일호는요, 우리나라에서 한때 가장 빠른 열차였고 전국의 65개의 노선 그리고 무려 636개의 역에서 운행이 되었을 정도죠. 이렇게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렸던 만큼 이 통일호는 각종 다양한 사건 사고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사건은 한때 사람들이 이 통일호에 타는 것을 끔찍히 두려워했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죠. 때는 1994년 10월 25일 새벽입니다. 통일호 411호 열차가 전날 밤 10시 20분에 서울역을 출발해서 종착지인 부산역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각은 새벽 4시 20분이었죠. 새벽 기차입니다. 그런데 부산까지 거의 다 도착하는 시점에 갑자기 승객들의 민원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 객실 내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있다는 건데요. 확인해 보니 진짜였습니다. 이 냄새의 근원지는 5호 객차의 좌측 출입문 쪽이었고요. 아니 보니까 여기에 웬 조리퐁, 과자 상자 박스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실제 열차에선 깜빡하고 짐을 두고 내리는 승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무원이 이걸 보고 즉각 유실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종점 부산역에 도착하면서 이 문제의 박스를 유실물 센터로 가져가게 되죠. 당시 거기에 근무하고 있던 역무원 임 씨는 그 묵직한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말로 설명하기 힘든 아주 역겨운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잠시 사무실 구석에 좀 둘까 했는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악취가 막 심해지면서 그 공간 내부가 막 코를 막아야 할 정도입니다. 당시 임 씨는 이 냄새로 봐서 안에 썩은 고기나 혹은 생선이 들어있지 않나 싶었죠. 그리고 잠시 후에 별 생각 없이 박스를 열게 되는데 머리털이 쭈뼛 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열자마자 보이는 건 검은 비닐봉지였어요. 그리고 그 비닐봉지 안에 있는 물컹한 물체. 토막난 여성의 시체 일부였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던 시신은 몸통과 두 팔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 윗부분과 배꼽 아래 하반신은 잘려 나간 상태라는 거죠. 이 몸통과 두 팔도 각각 비닐에 쌓인 채 발견됐다고 해요. 아니 토막 시신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도 섬뜩한데 무엇보다도 이 몇만 명이 하루에 오가는 통일호 기차 한가운데 사체를 유기했다? 이건 굉장한 대범함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라? 근데 잠깐만요. 나머지 토막들은 어디 있는 걸까요? 혹시 아직 기차 안에 있는 걸까요? 조사했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이 시신의 일부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한간에는 범인이 토막낸 시체를 들고 기차에 탔는데 이후에 기차가 출발하고 지나가는 역마다 한 토막 한 토막씩 버리면서 왔을 거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뭐가 됐든 분명 범인은 이 기차를 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즉각 수사에 돌입했고요. 통일호 411호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총 18개의 역에서 정차했습니다. 경찰은 여기에서 승하차한 모든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역무원까지 광범위하게 조사를 펼쳤습니다. 경찰은 그 중에서도 이 승객들이 깊이 잠들어 있던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를 주목했어요. 아무래도 이때가 보는 눈이 적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범인이 이때 이 과자 상자, 그러니까 토막 시신이 든 상자를 들고 객차 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그러고 보니까 이 시간대 열차는 영동, 김천, 구미, 외관역을 정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에서 탄 승객 또 역무원들을 상대로 다 탐문 수사를 했지만 특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한편 시신이 발견된 그 상자 안에는 피해자의 신원을 알 만한 물품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손이 많이 손상이 되지 않아서 지문을 채취할 수 있었고 뒤늦게 신원을 파악하게 되죠. 피해자는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던 36살의 여성 위 씨였습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사인은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이었어요. 왼쪽 가슴과 복부에 칼에 찔린 상처가 깊이 남아 있었죠. 또 가슴 한쪽에는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르코 면도날이 그대로 박혀 있었을 정도입니다. 사망 시각을 추정해 보니까 23일 밤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건 통일호가 출발하기 하루 전이었죠. 자, 이 살인 수법 그리고 시신을 처리한 방법이 워낙 잔인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건 묻지마 살인 이런 게 아니라 원한 혹은 치정에 의해 살해당했을 것으로 봤고요. 이걸 토대로 주변 인물들을 탐색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첫 번째로 수면에 떠오른 사람은 전 남편입니다. 7개월 전에 이혼을 했는데 당시 전 남편이 성남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바로 향했죠.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엔 4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남편에 따르면 이 아내가 아무런 말도 없이 큰딸만 데리고 잠적했다고 하는데요. 전 남편 B 씨는 꽤 불만이 많은 사람인 듯 했어요. 위 씨가, 그러니까 피해자 위 씨가 그전에도 나이트클럽을 들락거리면서 제비한테 돈도 뜯겼고 남자 관계가 복잡한 편이었다고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아무리 이혼을 했다 하지만 또 아이들의 엄마고 한때 가족이었던 이 위 씨의 사망 소식에 그렇게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진 않았죠. 경찰은 즉각 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또 그때 당시 알리바이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걸? 그 시각에 명확한 알리바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게다가 범행과 관련된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게 남편은 생각보다 빨리 용의선상에서 제외되게 되죠. 다음으로 경찰은 위 씨가 생전에 근무하던 용인시 가구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3일 밤에 위 씨와 약속이 있었다는 남성 C 씨를 만나게 돼요. 참고로 23일 이날이 사망 추정 날짜이기도 하죠. 그는 평소에 위 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3일에 위 씨와 저녁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약속을 잡았는데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 바람 맞은 거에 분노를 품고 그녀를 살해한 게 아닐까? 치정살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C씨에 대한 행적을 파헤쳤지만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사건 당일에 위 씨가 누군가와 함께 퇴근하는 걸 봤다는 목격담이 나옵니다. 목격자가 말하길 그 23일 날 저녁 약속에 간 게 아니라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곽성호 씨와 함께 나가는 걸 봤다는 이야기인데요. 증언 속의 그 곽 씨는 24살의 젊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수원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근데 마침 이때 경찰에 머리를 스치는 게 있었어요. 통일호가 정차한 인근 그 역 근처에서 탑승자들을 조사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밤 그 24일에 수원역에서 웬 박스를 들고 통일호에 타는 젊은 남성을 봤다는 증언이 있었던 겁니다. 어라, 이거 수상한데? 경찰은 이걸 토대로 일단 곽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추궁하기 시작했죠. 곽 씨는 뭐라고 하냐? 강하게 부인합니다. 알리바이를 대긴 했어요. 그 시간대가 내가 뭘 하고 있었다. 근데 또 이게 애매했죠. 사건이 벌어진 건 1994년, CCTV나 블랙박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또 이 위 씨가 사망한 그 추정 시점 전후로 곽 씨가 공장에서 조퇴를 했다, 결근을 했다, 약간 이상한 행적을 보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아주 헷갈리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에 경찰이 곽 씨의 오른쪽 손에 주목을 했습니다. 어라? 손바닥에 마치 흉기를 다루다 생긴 것 같은 칼에 찔린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점점 더 확신으로 굳어져 가요. 그래서 결국 경찰이 통화 내용 도청까지 시도하면서 끈질기게 단서를 찾고자 했죠. 그리고 그 결과 몇 가지 정황이 포착됩니다.
경찰이 이걸 토대로 곽 씨를 집중 추궁했고 마침내 자백이 터져 나왔는데요. 그가 바로 엽기적인 통일호 토막 사체 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곽 씨는요, 불과 한 달 전인 10월 달에 이 가구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위 씨와 한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되죠.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2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관계 이후에 두 사람의 어떤 미묘한 관계가 이어져 왔다고 하는데, 사실 곽 씨로서는 그저 이 젊은 남성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만남이었는데, 그에게는 또래의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위 씨가 이걸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반면 위 씨한테는 이 곽 씨를 꽤 진지한 이성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연인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건 당일인 10월 23일 새벽, 곽 씨가 이제 술을 좀 먹고 자취방에 돌아왔는데 바로 그때 위 씨가 자신의 방에 누워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위 씨가 우리 둘의 관계, 결혼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고요. 여기에 곽 씨가 막 격분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반응했고 두 사람의 말다툼이 시작됐죠. 그 다툼이 점점 격해졌습니다. 여성이었던 위 씨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TV 리모컨을 막 던지면서 우리 관계를 이 가구 가게 사장한테 다 폭로하겠다라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이 말에 곽 씨의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그는 부엌에 있는 칼을 집어들더니 그대로 위 씨의 가슴과 복부를 찔렀죠. 그 자리에서 피를 뿜어내던 위 씨는 즉각 사망합니다. 당시 시각은 새벽 5시. 범인 곽 씨는 이후 시체를 그대로 방치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날이 밝고서는 연인과 데이트를 즐기기까지 했죠. 집에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에 다음날 공장으로 바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 안에 위 씨의 죽은 시신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조퇴를 했고 일찍 집으로 돌아온 그는 사체와 다시 마주합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부엌칼과 망치로 사체를 토막내기 시작했죠. 목, 팔꿈치, 하체 총 5토막을 낸 후에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걸 각각 백팩과 과자 박스에 나눠 담았습니다. 24일 저녁 8시 곽 씨는 하체 부분이 든 가방을 경기도 미금시 금곡동, 그러니까 현재 분당 금곡동의 한 아파트 주변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여기 제가 사는 데랑 너무 가까운 데인데요. 그리고 나서 바로 수원역으로 향했다고 해요. 저녁 10시 53분 수원역에서 부산행 통일호 411호 티켓을 구매해서 탑승했고요. 열차가 조치원과 대전 구간을 지날 때쯤 곽 씨는 토막 시신에 머리가 들어있는 가방을 열차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끝이 아니었죠. 이후 이 몸통 그리고 팔이 들어있는 과자 박스는 열차 한 칸에 그대로 둔 채 몸만 빠져나와요. 대전역에서 하차했고요. 다시 돌아서 수원역으로 돌아가는 새벽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시신을 처리하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 사이에 열차 안에 있던 과자 박스에서 시신의 존재를 알리는 그 고약한 냄새가 퍼졌던 겁니다. 이렇게 모두를 공포로 몰아넣은 통일호 토막 사체 사건의 범인은 사건 13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댔던 것처럼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밖으로 토막 사체를 던져버리는 정말 엽기적인 범죄를 벌였죠. 범인 곽성호. 그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최종 무기징역을 확정받으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돼요. 이게 1994년에 벌어졌다라는 게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공포영화 소재 같은 소름 돋는 국내 사건이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통일호에서 있었던 토막 사체 사건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보다 몇 년 전인 1989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이 두 사건이 마치 평행이론처럼 함께 언급되곤 했죠. 심지어 이때 범인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때는 1989년 1월, 강원도 태백에 살고 있던 28살의 신광철 씨가 서울에 살고 있던 여동생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남자친구와 다퉜는데 좀 오빠가 와서 사이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당시 23살이었던 여동생 신오순 씨는 34살의 남자친구 김성철 씨와 동거 중이었습니다. 동생의 요청을 받고 오빠가 이제 한 걸음에 서울에 있는 강남 집에 도착을 했고요. 남자친구 김 씨와 오빠가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처음에는 일단 달래려고 시작된 술자리였는데 아니 이게 술에 취하다 보니까 점점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동생 신 씨가 술집에서 접대부로 일하고 있었는데 오빠는 당연히 그게 못마땅했죠. 그래서 남자친구 김 씨한테 내 동생 계속 이렇게 술집에서 일하게 할 거면 차라리 헤어져라 라면서 불만을 강하게 표시합니다. 그러면서 신 씨와 이 남자친구 김 씨는 주먹 다짐까지 할 만큼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격분한 이 신 씨가 김 씨의 목을 조르면서 졸지에 살인극이 벌어졌죠. 정말 갑작스러운 상황입니다. 김 씨의 숨이 끊어졌고 당황한 신 씨가 일단 친누나와 사촌 동생을 호출하더니 이 세 사람이 상의를 한 끝에 시신을 종이박스에 싸서 이삿짐으로 위장하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즉각 용달차를 불렀고 다음날 저녁 6시 시신을 태백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옮겨둡니다. 그리고 나서 집 부엌에서 시신의 머리, 팔, 다리 총 7개로 토막냈어요. 마지막 그 시신을 유기해야 되는 단계에서는 또 한 명의 공범이 나오는데 당시 함께 살고 있던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이 토막 시신 3뭉치를 인근 하천에 갖다 버려요. 그런데 아직 몇 개의 뭉치가 더 있었죠. 22일 오전입니다. 신 씨는 그 뭉치들을 들고 태백발 청량리행 통일호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차가 한참 달리고 있던 중 증산역 부근 문곡터널 입구에서 그걸 던져버려요. 그리고 인근에 내려서 열차를 갈아탑니다. 하지만 이때 신 씨는 시신을 버리긴 했는데 이게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혹시 어디 남들이 보이는 곳에 버려진 게 아닌지 영 찜찜했어요. 근데 또 실제 사체는 마침 여기를 지나고 있던 화물열차 기관사에 의해서 발견이 된 상태입니다. 범인 신 씨가 불안했죠. 그래서 사체를 버린 곳에 돌아와서 서성거렸는데 이미 시신이 발견된 상태니까 이걸 수상하게 여긴 기관사가 신고를 했고 결국 신 씨는 경찰에 건거됐습니다. 그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됐고요. 유기를 도왔던 애인과 또 신 씨 누나, 사촌 동생까지 모두 사체 유기 공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주 유사한 사건이 통일호에서 벌어졌다. 그게 유독 기차에서 이런 범행이 기승을 부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에야 워낙 기차가 빠르고 또 운행 중에는 함부로 문을 열 수 없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정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열차가 주행 속도가 좀 느렸고요. 또 탑승문도 좀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달리는 열차에서 뭔가를 버리면서 증거를 인멸하겠다라는 시도가 빈번했던 거고요. 다시 첫 사건으로 돌아와서 1994년 통일호 토막사체 사건의 범인인 곽 씨의 근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무기징역수로 아직도 복역을 하고 있는지 혹은 모범수로 가석방을 받아서 이제는 교도소 밖에서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나마 확실한 건 더 이상 없애고 싶은 것들을 달리는 열차 밖으로 그냥 던질 수 없는 시대라는 거겠죠. 지금까지 통일호에 얽힌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